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랭킹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거래소 상승률 탑10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6패로 등장하게 되면서 일중 등락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주목받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배당 메리트에 대한 메리트가 부과하게 되면서 오늘 장에 36,600원단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K푸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면 전성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삼양식품을 두고 시장에서는 삼바디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더 강하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오리온이 오늘 5곳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주가 바로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7.5%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12만 1,300원단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효율적인 판관비 집행과 해외에서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 점을 들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연속적인 랠리 보여주게 될지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능가할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심의 주가도 오늘 반응이 강한데요. 현재 구간에 7% 뛰면서 42만 8천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삼양식품의 뒤를 이어서 오늘 K푸드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고 있다는 점 특이 동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강한 종목 가운데서는 LG화학을 볼 수가 있겠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24만 7천원권 기록하면서 6.7% 강세권입니다.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900억 원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라고 봤습니다. 시장의 컨센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의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예상치에 걸맞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또 워낙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어우러지게 되면서 오랜만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토니모리가 화장품 쪽 안에서는 지금 많이 눌려있는 대표적인 낙폭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발 매수세 들어가게 되면서 5% 넘어가는 상승입니다. 만원 재돌파 가능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우 AL의 주가가 5.5%, DI가 오늘도 4.6%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많이 밀려나는 종목 가운데서는 형제 엘리트, 오리엔트 바이오, 일성건설, 일스타코 이런 종목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헌재 판결을 앞두고서는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도 운봉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염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리엔트 바이오까지 해서 같이 올라옵니다. 일단 어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적합하냐라는 질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40% 지지율을 얻고 있고요. 김문수 장관이 2위 기록하면서 17%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만 차익 매물을 쏟아내게 되면서 일제히다 지금 정치 테마주도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타케어가 또 7.5% 하락합니다. 341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밀리는 쪽에서는 평화홀딩스도 김문수 장관 테마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겠고요. 지금 LNG 관련돼가지고 알래스카 관련된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요란하게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뭔가 조금 진전이 있을까 기대감이 일게 되면서 꾸준하게 종목들 강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급하게 이렇게 되밀리는 종목들도 체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을 하긴 하는데 실익은 많지 않을 거라는 증권가의 목소리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주가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양건양의 주가도 6% 초반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됐던 제일약품이 오늘은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웅코니 테라푸티스입니다. 자회사의 신약이 FDA 쪽에서 희귀약품으로 지정됐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굉장히 강하게 도드라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하루짜리 지금 상승에 그치게 되면서 오늘 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옹코니 테라퓨틱스도 같이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도 어제 상한가 마감이었고요. 제일파마홀딩스 같이 되밀리게 되면서 현재 구간의 8,000원 선을 살짝 이탈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역시나 종목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흐름이 좀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난이도는 높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장이 있느냐, 아니면 약간은 또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어제부터 또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살짝 신중하게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미증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계속되는 이제 강행 의지, 뭐 그리고 다시 불거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 그리고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FOMC를 앞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또 미증시를 다시 한번 끌어내리는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상호 관세 발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약간의 시장이 좀 우려감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증시는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제 코스피가 상당히 이제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이제 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이 약 2,700선 부근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했을 때 거의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일전에 뚫어내지 못했던 박스권 상단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상단 부분에 거의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1차 목표 구간이 코스닥 기준 780선이다라고 한다면 하락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열려있는 구간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서 다가오는 이슈들이 시장에 무언가 긍정적인 활력을 가져다 준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좀 부담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조금은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포트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뭐 철강 쪽이 좀 강력하게 움직였었잖아요. 뭐 동양 철강 필두로 해서 뭐 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이제 강세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아무래도 뭐 알래스카 가스관에 대한 이슈, 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철강 관세에 대한 이슈,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또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하면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탄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또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슬슬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상승이 또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또 단기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번 주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자와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올라갈 모양을 만드는 새로운 또 이제 신규 트렌드 종목을 또 우리가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새롭게 좀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빌리언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의료용 AI 종목군들이 또 이제 어제 오후에 상당히 강력하게 탄력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3빌리언이나 뭐 아니면은 뭐 토마토 시스템 일전에 한번 또 강조를 드렸었죠.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한싹 같은 이런 이제 의료용 AI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수급을 받아줬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코스피 중에 이제 약간의 또 움직임이 눈에 띄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도 원전이지만은 이 가스터빈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차올랐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너지 쪽으로는 확실하게 이 시장에서 좀 수혜를 받아주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양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하는 그림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고개를 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을 해서 원전 가스터빈 쪽은 무언가 또 이제 고개를 좀 틀어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구나. 즉 우리가 포트에 편입시킬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로 좀 넣어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하나그룹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시스템, 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 하나 오션 이런 종목군들을 또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또 이제 하나 그룹주 중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또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하나 엔진 보셔라, 요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워낙에 또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하나 엔진도 그렇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선이 갈 때 엔진 쪽은 탄력이 덜했죠. 근데 엔진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수주권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엔진 쪽이 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주 나는 여전히 더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나 엔진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그동안에 많이 쉬었고 무언가 바닥에서 모양을 만드는 종목군들, 혹은 지금 현재 강세 섹터가 있는데 그 강세 섹터군 내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신고가로 가는 종목군들보다는 새롭게 또 이제 후발로 수급을 받아주면서 또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 즉 무언가 상대적으로 좀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이 무언가 박스권 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다가오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 세계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 즉 시장에서 부담감을 느낄 만한 이슈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쪽에 있는 건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포트 교체 시기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되, 다가오는 이슈들이 약간 네,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 많이 망설이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 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이크 상태가 잠깐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되셨을까요? 네. 마이크가 또 요새 살짝 안 주네요. 그래서 이제 또 마저 말씀을 드리면,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포트 조정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포트를 또 새롭게 편입을 하시는 거 많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 뭔가 섹터상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확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런 동향은 포착이 되지 않고 오늘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IM하고 MBT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IM이 1,690원, 그리고 MBT의 주가는 현재 구간에 3,955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멘토가 MBT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멘토라는 회사도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걸으면서 돈 버는 앱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캐시워크 앱을 운영하는 너지 헬스케어의 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양수도 금액은 138억 원 정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오늘 주가 반응 나와주게 되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IM 같은 경우에는 50억 유상증자 투자 유치건이 나왔고요. 지금 경영권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또 함께 나오고 있네요. 이런 부분이 함께 기대감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진 첨단 소재도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아디 쪽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을 내고 있습니다. 5분을 충전해서 400km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출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 지금 중국 합작 법인을 통해서 비아디 쪽에 CNT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결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아디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화려하게 시세 분출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클리노믹스가 23%, 엑시온 그룹이 요즘에 자주 보이네요. 네, 오늘도 주가 22% 뛰면서 1,316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미코바이오메드, 비엘팜텍, DGP, LB인베스트먼트, 알체라 같은 종목들 올라오는데요. 비엘팜텍이 라면 모멘텀이 있습니다. 앞에서 뭐 K푸드 얘기하면서 라면 전성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라면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프랑스 대형 유통사에 이번에 미스터 민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라면이라고 하는데 유럽 시장
시장 공략에 이제 초석을 다지는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을 잃게 되면서 오늘 강하게 오늘 주가 상승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알체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기업 존속 불확실성 해소를 사유했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런 걱정, 우려가 거치게 되면서 오늘 홀가분하게 주가 상승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코 바이오메드도 17% 넘어가는 주가 상승이고요. LB 인베스트먼트가 다시 한번 재강세가 나오네요. 주가는 4,2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뭔가 재무적인 노이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냈던 두 종목이 있는데 애니능률하고 바로 셀리드입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계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불안 심리로 인해서 매도가 지금 강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냈는데 정규장에서도 주가 많이 빠지네요. 4,000원 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240억 원 규모의 유증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주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요. 12% 넘어가는 급락 속에서 4,000원 선을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센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두 자릿수대 급락 나타나고 있고요. 넥스트 칩의 주가가 오늘 또 많이 빠지네요. 네, 거의 13% 가까운 하락 보여주게 되면서 7,000원 초반대까지 현재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밖에 밀려나는 쪽에서는 섹터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로봇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로보티즈가 10.6%, T로보틱스가 8.8%, 그리고 하이진 R&M까지 해서 7.4%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분 물적 분할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그 충격에 따른 여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던 터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도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투자 심리를 훼손시킬 만한 뉴스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시적인 흘러내림이 될지 연속적인 조정이 나올지는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밀리고 있는 쪽에서는 에드바이오텍이 함께 점검이 되고 있고요. 주가 10.2% 하락하면서 1,6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어떤 거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코스닥이 지금은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잖아요. 순환도 그렇게 강력하게 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고체 장비 쪽이 또 이제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제 MOT라든지 아니면은 필에너지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눈에 띄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릴 때, 2차 전지를 이제 보실 거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PNT나 대주전자재료, 혹은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전고체 쪽을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은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수 스페셜티 같은, 그러니까 이제 소재 쪽에 대해서 약간 이제 또 큰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여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MOT나 필에너지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주면서 또 이제 후발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이제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강력하게 또 받아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서 지금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나오고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소재 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후발로 지금 MOT나 필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슬슬 신고가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쉬어갈 만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같은 그림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고체를 또 계속해서 우리가 2차 전지 쪽은 당분간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훈풍이 잠깐 분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전고체가 또 수급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이 좀 변화하는 시점입니다. 박스권 상당 구간에 도달을 했고, 그러면서 또 다가오는 이슈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동안에 갔었던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되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게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또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바로 또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알테오젠이라는 뭐 이러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또 이제 좋은 이슈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해주면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도 한번 꾸준히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퓨처캠 한번 또 이제 안내를 드렸거든요. 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제 또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임상 이상 결과가 확인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RPT 방사선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이제 또 경쟁사 대비해서 임상 이상만으로도 3상 대비 더 우월한 이 효능을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추세 자체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수급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퓨처캠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현재 시장과 또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제약 바이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에서 강력하게 또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어제도 언급드렸지만 각계 전투거든요. 확실하게 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있는 제약 바이오는 우리가 또 꾸준하게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가올 만한 또 좋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집중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가올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전력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유심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섹터를 많이 나눠놓고 세분화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전고체 쪽은 좀 따로 떼어놓고 볼만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